저 사람 오늘 여기서 누구 하나 죽일 생각인가 봐. 승객의 떨리는 한마디가 기내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온하던 하늘길, 그러나 비즈니스석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비명과 욕설이 순식간에 기내를 뒤흔든다.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승무원을 몰아세우고 손찌검까지 서슴지 않는 그 남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지만 단 한 사람 창가에 조용히 앉아있던 여군 특전사 UDT 출신 중령의 눈빛이 서서히 변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사건의 파도가 이 비행기 안에서 시작되고야 마는데 과연 기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아린 중령, 42살입니다. 대한민국 첫 여성 특전사 UDT 출신이자 군에서 인간병기라는 별명을 가진 전설이죠. 지금은 군에서 잠시 휴가를 받아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국내선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창밖의 구름을 보며 하리는 중얼거립니다. 휴가인데 제발 사고 좀 안 나길. 평소에는 누구보다 냉정하고 단단한 할인이지만 부모님 댁에 가는 이 순간만큼은 평범한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50대에서 60대에게 익숙한 대한항공 초창기 유니폼 사진이 기내 잡지에 실려 있는 것을 보며 향수가 피어납니다. 1980년대 초반 하늘을 나는 것이 여전히 꿈 같던 시절의 사진이었죠. 옆자리에는 남루한 차림의 60대 아저씨가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트로트를 듣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히트곡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리는 그 노래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노래였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떠나도 여자는 기다린다고, 그게 인생이라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아직은요. 하리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선물 목록이 적혀 있었죠. 홍삼, 무릎 보호대,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들기름. 소소하지만 마음을 담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리는 수첩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휴가만큼은 정말 아무 일도 없기를, 그저 평범한 딸로 지내고 싶다고. 비행기는 순조롭게 고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음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고 승객들은 저마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한 할머니는 손주 사진을 보며 웃고 있었고 젊은 부부는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은 끝없이 푸르렀습니다. 이런 평온함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며 배운 건 평화는 언제나 예고 없이 깨진다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아저씨가 이어폰을 벗으며 하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울 가시나요? 네, 부모님 뵈러 갑니다. 하린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효녀시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분 드물던데. 하린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아닙니다. 40이 넘었거든요. 아저씨는 하 웃으며 말했습니다. 40이면 젊은 거죠. 나는 65인데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는데. 둘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저씨는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에는 딸을 보러 간다고 했죠. 하리는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륙 후 20분쯤 지났을까요? 기내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음료 카트를 밀며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무사히 도착하면 좋겠다고. 부모님 댁에 가서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먹고 아버지와 함께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그렇게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할인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은 곧 깨지게 될 것이었죠. 앞 좌석 비즈니스석에서 웬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승무원 지수, 28살의 젊은 승무원이 비즈니스석으로 향했습니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목소리는 떨림으로 바뀔 것이었습니다. 앞 좌석 비즈니스석에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승무원, 여기 물은 왜 이렇게 미지근해? 손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승무원 지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새로운 물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니라 네 태도야. 무릎 꿇어. 주변 승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중장년 남자는 전형적인 갑질형 재벌 2세 스타일이었습니다. 명품 벨트를 자랑하며 승무원을 밀쳐냈죠. 지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님 진정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감사하겠다고? 내가 돈 내고 탔는데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거야? 너희가 나한테 감사해야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기내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승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승무원 불쌍하네. 누가 좀 말리지. 옆자리 트로트 아저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요즘도 저런 인간이 다 있네.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저런 사람 없었는데. 다들 어렵게 살았으니까 서로 배려했지. 요즘은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나 봐.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할인의 눈빛이 서서히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고를 뿐이었죠. 군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라는 것. 하지만 동시에 약자를 보호하는 것도 군인의 의무였습니다. 할인은 조용히 남자를 관찰했습니다. 남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고 눈빛에는 다른 사람을 깔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인은 이런 유형의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권력과 돈을 방패 삼아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 지수 승무원은 억지로 웃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기장님께 말씀드려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를 냈죠. 기장이 뭘 어쩌는데? 내가 여기서 돈 쓰는 손님이야. 너희가 나한테 복종해야지. 남자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뒤쪽 이코노미석까지 걸어왔습니다. 승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남자가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음식 카트가 통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것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딴 서비스를 누가 돈 주고 받아? 카트가 넘어지며 뜨거운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일부는 바닥에, 일부는 옆자리 트로트 아저씨에게 튀었습니다. 아, 아저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하리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승객님, 자리로 돌아가시죠. 하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하린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뭐야? 아줌마 주제에 훈계야? 하린의 속내는 복잡했습니다. 아줌마라 참 친근하게 부르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린은 다시 차분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승객들을 불편하게 하시면 제가 개입해야 합니다.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뭔데? 개입? 웃기고 있네. 너 같은 아줌마가 날 어쩔 건데? 하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하지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특전사 UDT 소속 중령입니다. 순간 주변 승객들 사이에서 헉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전사? 진짜? 여자 특전사가 있어? 승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리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다시 비웃었습니다. 군인이면 뭐, 여잔데? 웃기고 있네. 제복도 안 입고 있으면서 무슨 군인이야. 하린의 미간이 아주 조금 찌푸려졌습니다. 첫 번째 충돌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트로트 아저씨는 커피에 젖은 옷을 닦으며 하린을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기내를 감쌌습니다. 승무원들은 비상 상황을 우려하며 말렸습니다. 팀장 승무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손님, 제발 진정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기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흥분한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고? 누구한테 보고한다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때 남자가 주머니에서 금속처럼 빛나는 물건을 꺼냈습니다. 접이식 나이프였습니다. 승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칼? 비행기에 칼을 어떻게 들고 탔지? 남자는 나이프를 펼치며 소리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다들 가만히 있어. 승객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엄마는 아이의 눈을 가렸고 노부부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기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자리에 웅크렸고 승무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팀장 승무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제발 칼을 내려놓으시고 이야기합시다. 원하시는 게 있으면 뭐든 들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오히려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놀라운 건 옆자리 트로트 아저씨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리는 아저씨를 쳐다봤습니다. 아시는 분입니까? 아저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는 건 아니고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2020년대 초반에 엄청 시끄러웠던 사건이었는데 아저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횡령, 폭력 사건으로 문제됐던 그 재단 대형 비리 사건의 회장 아들 맞아요. 그때 뉴스에서 매일 나왔잖아요. 직원들 폭행하고 회사 돈 빼돌리고 온갖 나쁜 짓 다 했던 사람. 하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군 부대에서도 화제가 됐었죠. 막장 반전이었습니다. 갑질남은 그냥 진상 손님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벌 비리의 핵심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남자는 아저씨의 말을 듣고는 비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누군지 알고 함부로 대하는 거야?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 나라에서 우리 집안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승객들은 공포에 질렸고 승무원들은 울먹였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젊은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군요. 하지만 해결할 방법도 있습니다. 하리는 남자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칼을 쥔 손의 각도, 발의 위치, 시선의 방향,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특전사 훈련을 받으며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무기를 든 상대를 제압하는 방법. 하지만 문제는 장소였습니다. 좁은 기내에서 싸우다가 다른 승객이 다칠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점점 더 흥분했습니다. 나를 무시한 대가를 치러야 해. 너희 모두. 그는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승객들은 비명을 질렀고 어린아이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내는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사람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트로트 아저씨가 하린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저 인간 100으로 사람 몇 명은 조졌대요. 뉴스에서 봤어요. 직원들 병원에 실려가고 그래도 돈으로 다 무마했다고. 당신도 잘못 건드렸다간 위험해요.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리는 처음으로 망설였습니다. 내가 개입했다가 무고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니까요.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은 법보다 강했습니다. 하린도 그런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정의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람들. 남자는 그 틈을 타 더 날뛰며 승무원 지수를 벽에 몰아붙였습니다. 내 기분 상하게 했지? 내가 책임져.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을 지수의 목 근처로 가져갔습니다. 사람들은 울부짖고 기내는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하리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UDT 복무 시절의 실패가 떠올랐습니다. 후임 한 명을 구하지 못해 자책하며 오랫동안 악몽에 시달렸던 그 기억. 그때처럼 또 누군가 다치는 걸 보고만 있을 건가요? 하린의 손은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자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하린에게 최대의 위기, 내적 붕괴의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현재를 짓눌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비행기는 기상 악화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난기류 때문이었죠.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난기류를 지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흔들림을 이용해 더 위협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승객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비행기가 크게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자리를 붙잡았고 어린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노부부는 서로를 껴안으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만. 기내는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남자는 지수를 더 강하게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하리는 남자의 폭주를 막기 위해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트로트 아저씨가 갑자기 하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힘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 마요. 저 인간 100으로 사람 몇 명은 조졌대요. 당신도 위험해. 아저씨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린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린은 처음으로 망설였습니다.
내가 개입했다가 무고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니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법 위에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의를 지키려다 오히려 가해자로 몰린 사람들. 군에서도 사회에서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하린이 처음 군에 입대했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선임의 부당한 대우를 고발했던 동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는 오히려 문제아로 찍혔고 결국 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정의는 때로 약자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하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틈을 타 더 날뛰었습니다. 지수를 벽에서 끌어내더니 바닥에 밀쳤습니다. 내 기분 상하게 했지? 내가 책임져. 지수는 바닥에 쓰러져 울먹였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이 달려왔지만 남자가 칼을 휘두르자 멈춰 섰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울부짖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 좀 막아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칼을 든 사람 앞에서 용기를 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섰다가 나중에 보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기내는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흔들렸고 사람들의 비명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UDT 복무 시절의 실패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2010년 해상 훈련 중이었습니다. 후임 한 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하리는 구하러 갔지만 파도가 너무 거셌습니다. 결국 후임은 구조됐지만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리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내가 더 빨리 움직였다면, 내가 더 강했다면 후임이 다치지 않았을 거라고. 그 이후로 오랫동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때처럼 또 누군가 다치는 걸 보고만 있을 건가요? 하린의 마음속에서 질문이 울렸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책임, 인간으로서의 양심, 모든 것이 하린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개입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남자는 지수를 다시 벽으로 끌고 갔습니다. 너 때문에 내 기분이 엉망이야. 내가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지수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고치겠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하린에게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내적 붕괴의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현재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모든 것이 하린을 짓눌렀습니다. 하린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인의 본분은 무엇인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 정의를 지키는 것, 비록 대가를 치르더라도 옳은 일을 하는 것. 하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하린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트로트 아저씨는 여전히 하린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발 위험한 짓 하지 마세요. 당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저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린은 아저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임은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과거처럼 실패하지 않을까? 누군가 다치는 건 아닐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리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승무원 지수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제발 누군가 도와주세요.
제발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런 지수를 비웃으며 칼을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도와달라고? 누가 너를 도와주겠어? 트로트 아저씨가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군인 맞죠? 방금은 미안했소. 도와줘요. 나도 같이 하겠소.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인은 놀라서 아저씨를 쳐다봤습니다. 위험합니다. 다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군대 갔다 왔소. 1970년대 말이었지. 그때 배운 게 있소. 동료를 버리지 말라고. 저 젊은 승무원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가족이요. 우리가 안 도우면 누가 도와주겠소? 아저씨의 말에 하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혼자선 아니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하리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기내의 구조, 승객들의 위치, 남자와의 거리,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훈련된 군인의 눈으로 완벽히 분석했습니다. 남자는 지금 흥분 상태였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결심이 섰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누구도 다치게 두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트로트 아저씨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는 약속이 오갔습니다. 함께 이 상황을 해결하자는. 주변 승객들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저분들이 뭔가 하려나 봐.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또 다른 승객이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칼을 들고 있어요. 사람들은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눈빛으로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리는 남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칼을 쥔 오른손, 불안정한 중심, 비행기의 흔들림을 이용하면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잘못하면 지수나 다른 승객이 다칠 수 있었습니다. 하리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UDT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떠올렸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지수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날 무시했어. 내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지수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그런 적 없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남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칼을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승객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리는 트로트 아저씨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신호를 주면 아저씨는 다른 승객들을 보호해 주세요. 뒤로 물러나게 하시고 아이들을 먼저 챙겨주세요.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조심하시오. 하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기내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난기류는 계속됐고 비행기는 좌우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하린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흔들림을 이용하면 남자의 중심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린은 타이밍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하린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너, 아까 그 아줌마, 가까이 오지 마. 하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걸어갔습니다. 손님, 진정하시고 칼을 내려놓으세요. 대화로 해결합시다. 하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지 말라니까. 나 진짜 찌를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실제로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허세를 부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리는 그 틈을 노렸습니다. 트로트 아저씨는 다른 승객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뒤로 물러나세요. 아이들 먼저요. 승객들은 아저씨의 말을 따랐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이를 아는 엄마들이 먼저 움직였고 노부부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공간이 확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리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남자와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3m, 2m, 1m. 남자는 점점 더 당황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진짜 찌른다. 하지만 하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행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가장 큰 난기류였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고 남자도 균형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린이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그러나 정확하게. UDT에서 수없이 훈련한 동작이었습니다. 실패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하린의 손이 남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정확하게,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UDT 특유의 근접 제압술이었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놓아. 하지만 하린은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신경을 정확히 눌렀습니다. 남자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주변 승객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해냈어. 트로트 아저씨가 재빨리 칼을 주어 승무원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안전하게 보관하시오. 승무원 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칼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놓으라고. 내가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하리는 남자를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무릎으로 남자의 등을 누르고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완벽한 제압 자세였습니다. 남자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파. 놓으라고. 하지만 하리는 놓지 않았습니다. 승객님, 진정하세요. 더 저항하시면 다칠 수 있습니다. 하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남자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너 끝났어. 내가 너 고소할 거야. 폭행이야, 폭행. 이거 다 증거야. 주변 승객들은 남자의 말에 어이없어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폭행했다는 거야. 저 사람이 먼저 칼 들고 위협했잖아. 트로트 아저씨가 다가와 남자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좀 조용히 하쇼. 아까부터 시끄럽소. 남자는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힘에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승무원들은 급히 비상 연락을 취했습니다. 기장님, 기내 폭력 사건이 진압됐습니다. 경찰 출동을 요청해 주세요.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승무원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지수는 하린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수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 대단하세요. 정말 멋있어요. 한 젊은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진짜 군인이시네요. 존경합니다. 노부부는 하린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살았어요. 하린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소리쳤습니다. 너희 다 증인이야. 저 여자가 날 폭행했어.
다들 봤지? 승객 한 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봤다는 거예요? 당신이 칼 들고 위협한 거 다 봤는데요. 다른 승객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다 봤어요. 당신이 먼저 승무원 폭행하고 카트 걷어차고 칼까지 꺼냈잖아요.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것인지 당황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뭘 알아?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함부로 말 못해. 트로트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소. 잘못은 잘못이오. 아저씨의 말에 다른 승객들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잘못은 인정해야죠. 기장의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내 상황이 안정됐습니다. 곧 김포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며 경찰이 대기 중입니다. 협조해 주신 승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 안전하구나. 하리는 여전히 남자를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팔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착륙할 때까지 놓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가 다시 폭주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트로트 아저씨도 남자의 다리를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곧 착륙하니까.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비행기는 서서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1월의 서울. 밤하늘에 반짝이는 빌딩들의 불빛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리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겠죠. 각자의 삶을, 각자의 이야기를. 남자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체력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소리도 지르지 않고 발버둥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친 숨을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하리는 남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력과 돈을 방패 삼아 살아온 사람, 진정한 존중을 받아본 적 없는 사람.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승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무사히 도착한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할인과 트로트 아저씨에 대한 감사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기내 문이 열렸고 경찰들이 올라왔습니다. 4명의 경찰관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현행범이 어디 있습니까? 할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요. 이 사람입니다. 경찰들이 다가와 남자를 인수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마지막까지 소리쳤습니다. 너희 다 후회할 거야. 내 변호사가 가만 안 둬. 하지만 경찰들은 무표정하게 남자를 끌고 갔습니다. 조용히 하시고 협조하십시오. 저항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입건됩니다. 남자는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들에게 끌려 비행기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기내는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짐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무사히 도착했다는 감사함, 그리고 할인에 대한 존경심. 승무원 지수가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눈이 붓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만약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지수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할인은 명함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트로트 아저씨도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아까 당신 말렸던 거 미안했소. 덕분에 모두 살았소. 진짜 대단하시오.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한 겁니다. 아저씨가 안 계셨으면 저도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오늘 처음 만났지만 생사를 함께한 동료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요.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걸 오늘 느꼈소. 할인도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비행기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인과 트로트 아저씨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할인은 가방을 챙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항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구나. 출구 쪽에서 경찰관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아린 중령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할인이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사건 조서 작성을 위해 잠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협조하겠습니다. 트로트 아저씨도 불려갔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할인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또 만나게 생겼구만. 할인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인연인가 봅니다. 두 사람은 경찰을 따라 공항 내 경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목격자 승객들도 몇 명 함께 갔습니다. 사무실에서 조서 작성이 시작됐습니다. 경찰관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기내 폭력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가 이뤄졌습니다. 피의자는 항공보안법 위반,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령님께서는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전혀 문제 없으시니 안심하십시오. 할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조금은 걱정했었습니다. 재압 과정에서 남자가 다쳤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경찰의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것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할인은 성실하게 진술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트로트 아저씨도 옆 책상에서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승무원을 폭행했소. 카트를 발로 차서 커피가 내 옷에 튀었고 칼까지 꺼내서 다들 겁먹었소. 김중령님이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소. 아저씨의 진술은 명확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비슷한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조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령님. 필요하면 추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용감하게 행동하셨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할인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11월 중순의 서울은 이미 겨울 문턱에 와 있었습니다. 할인은 외투깃을 세우며 걸었습니다. 트로트 아저씨가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중령님, 집은 어디신가? 서울 강남 쪽입니다. 부모님 댁이 거기 있어요. 아저씨는요? 나는 딸네 집이 마포 쪽이요. 두 사람은 공항 로비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반가운 사람을 맞이하며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별을 아쉬워하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오늘 비행기에서 겪은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중령님, 오늘 정말 고마웠소. 덕분에 내 딸을 볼 수 있게 됐소. 만약 그 사람이 칼로 난동을 더 부렸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오.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도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였다면 저도 망설였을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힘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중령님은 군 생활이 얼마나 됐소? 20해 넘었습니다. 2004년에 입대했으니까요. 와, 그럼 20년이 넘었네. 대단하시오. 여자로서 군에서 그렇게 오래 버티기 쉽지 않았을 텐데. 하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적도 많았죠. 특히 초반에는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한 적도 많았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걸요.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오. 정말 존경스럽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뿐이요. 아저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1978년에 군대 갔다 왔소. 그때는 모두가 군대를 가야 했지. 2년 동안 고생 많이 했소. 강원도 산골 부대였는데 겨울에는 정말 춥고 힘들었소. 하지만 그때 배운 게 많소. 동료애, 책임감, 인내심.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내 삶의 밑거름이 됐소. 하리는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했습니다. 군대는 힘들지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책임감과 동료애는 평생 가는 가치였습니다. 오늘 비행기에서도 그런 가치가 발휘됐죠. 서로를 돕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아저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딸한테 가봐야겠소. 늦었다고 걱정하겠소. 중령님도 부모님 걱정하시겠소. 할인도 일어섰습니다. 네, 그래야겠네요. 아저씨,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중령님, 앞으로도 지금처럼 당당하게 사시오. 세상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하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저씨도 건강하시고 딸분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아저씨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하리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공항을 나서니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리는 택시를 탔습니다. 강남 쪽으로 가주세요. 부모님 댁이요. 기사님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택시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고속도로 위의 불빛들, 한강의 다리들, 빌딩들의 네온 사인. 하리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하린이야. 응, 지금 택시 타고 가는 중이야. 30분쯤 걸릴 것 같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천천히 와. 저녁은 먹었니? 응, 먹었어. 걱정 마. 곧 도착할게. 전화를 끊고 하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화로운 비행, 갑자기 벌어진 사건, 긴장된 대치, 그리고 해결.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하리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가 한 일이 옳았을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옳았다고. 분명히 옳았다고. 과거의 실패는 더 이상 하린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린은 증명했습니다.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임을. 하린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택시는 강남 쪽으로 달렸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골목, 학교 다니던 길, 친구들과 약속하던 카페,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변했습니다. 더 강해졌고, 더 성숙해졌고, 더 용감해졌습니다. 오늘이 그 증거였습니다. 택시는 부모님 댁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리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택시가 떠나고 하리는 익숙한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습니다. 199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하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반겼습니다. 어머니는 70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우리 딸 왔구나. 어머니는 하린을 꼭 안았습니다. 하린도 어머니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무사히 돌아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만약 비행기에서 사고가 났다면 어머니는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아버지도 거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는 75이셨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우렁찼습니다. 왔냐, 하린아. 힘들었지? 하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괜찮아요. 아버지는 하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고했다. 우리 딸 고생 많았어.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것들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하린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다고 해서 아침부터 준비했어. 많이 먹어야 해. 요즘 군대에서 제대로 못 먹잖아. 하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다시 깨달았습니다. 비행기에서 위기를 겪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가장 후회되는 게 뭘까? 그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린은 젓가락을 들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비행기는 괜찮았니? 요즘 난기류가 심하다던데. 하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걱정하실 것 같았습니다. 하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조금 흔들렸지만 무사히 도착했어요.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켜셨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비행기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부산발 서울행 국내선 비행기에서 승객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승객 중 한 명이 용감하게 제압해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화면에는 공항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경찰에 연행되는 남자의 뒷모습도 보였습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제압에 나선 분은 현역 군인으로 특전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승객들은 그분 덕분에 살았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재벌 비리 사건으로 무리를 빚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무서워라. 비행기에서 칼을 들다니. 그 군인분 정말 대단하시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용기 있는 사람이 있다니. 기특하구만. 하린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자신이 그 주인공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요즘 군대 생활은 어때? 힘들진 않고? 하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하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여자로서 군대에서 20년 넘게 버텨온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니?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마음을 녹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리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리나, 군대 생활 힘들지? 아버지도 군대 다녀와서 알아. 특히 특전사는 더 힘들잖아. 하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보람 있어요, 아빠. 아버지는 하린의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야. 아버지는 그게 자랑스럽다. 하지만 딸로서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결혼은 생각 안 하니? 하리는 웃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42이에요. 결혼보다는 제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도 외롭지 않니? 하리는 생각했습니다. 외롭냐고요?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느꼈습니다.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는 것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린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하린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는 제 삶이 만족스러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리는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어린 시절 사용하던 방이었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벽에는 어린 시절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순수했던 시절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아침에 부산을 출발할 때는 그저 평범한 휴가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고 하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개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하리는 개입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을까요? 하리는 확신했습니다. 옳았다고. 누군가는 비겁하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권력자에게 맞서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며 살 거라는 것을. 과거의 실패처럼 또다시 누군가를 지키지 못했다면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승무원 지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중령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하리는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도 건강하세요.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트로트 아저씨였습니다. 중령님, 무사히 도착하셨습니까? 오늘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 같습니다. 하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저씨도 무사히 도착하셨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발코니에서 본 서울의 밤하늘은 맑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게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겠지요. 비록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비행기에서 만난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트로트 아저씨, 승무원 지수, 그리고 두려워하면서도 서로를 지키려 했던 승객들. 모두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위기 앞에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화려한 능력이나 특별한 힘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려는 마음이 영웅을 만들었습니다. 하리는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부모님과 함께
동네를 산책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먹고 아버지와 함께 뉴스를 볼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리는 누군가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평범한 딸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군복을 벗고 계급장을 내려놓고 그저 김아린이라는 한 사람으로, 부모님의 딸로, 평범한 여자로, 그것이 하린이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저 사랑받는 존재로 있을 수 있는 시간.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집들의 불빛, 수많은 사람들의 삶. 각자가 각자의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린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특별하지만 평범한, 강하지만 약한, 영웅이지만 보통 사람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린은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 누군가를 지켰다는 보람, 그리고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 모든 것이 하린을 감싸 안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가